정부가 오늘은 공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면서 내일부터 사교육 부조리를 신고받기로 했습니다. 뒤숭숭한 현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보고 교육부 장관에게도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들 반응부터 들어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학원가의 한 입시학원이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수능 논란 완벽 정리, 물수능에서 만점 받는 법 등을 강조하며 설명회를 안내합니다. 불안할수록 또 학원을 찾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일단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야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아요. 150일도 남지 않은 수능, 학생들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쉽게 나온다고 했다가 킬러 문제를 갑자기 없앤다고 했다가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어떻게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수능 난이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시 한번 공정한 수능을 강조했습니다.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학원에 가지 않아도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입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2주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킬러 문항 배제, 사교육 시장 단속에도 학원행을 맡기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입시 정보를 지금보다 세분화해 자세히 공개하는 내용 등을 검토해 다음 주 월요일 사교육 경감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정부는 매일같이 사교육 카르텔을 정조준하면서 자사고와 외고 등은 그대로 두기로 해 사교육에 불씨를 남겨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은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초등학교 3학년 또 중학교 1학년을 책임 교육학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김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기간 학력이 떨어졌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영어와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배 안팎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을 책임 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과거와 같은 일제고사는 아니고 참여 여부도 각 시도교육감이 결정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유인을 제공을 해서 가급적 모든 학생에게 해달라 하는.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 시작합니다. 절대평가 방식의 A, B, C, D, E 5단계로 성취 수준을 구분하기로 했고 석차 9등급 병기는 공통과목에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평등교육이 공교육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을 줄인다는 정책과 반대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른 형태의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높은 것이 통계치로 입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번 대책에 한국교총은 기초학력 보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이른바 6월 모의평가 킬러 문항 출제와 관련해 착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복무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공교육 강화 대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른바 수능 킬러 문항이 논란이 된 지 첫 인터뷰이기도 합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네네. 그대로 둔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네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 알고 계실 텐데 네네. 이게 공교육을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들 제도가 이제 제도화된 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후기 전형을 한다거나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을 한다거나 해서 사실 사교육 유발 요인들이 많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교육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성을 또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성.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균형 있게 고려해서 존치를 하지만 계속 좀 사교육 줄이는 노력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네네네네. 자사고나 특목고 준비하는 학생들 사교육비가 네네네. 그냥 일반고 가려는 학생들보다 1.5배 정도 많다. 이런 네네네. 교육부와 통계청 자료가 있던데 예. 그러면 사교육 줄이겠다는 방향하고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전형을 좀 더 개선하고 하면 1.5배 되는 부분도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형의 문제가. 네. 그런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책에 담겨 있고요. 네.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교육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양한 교육 내용을 아이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네네. 책임 교육 학년. 네네. 이 개념 조금 생소한데 네네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때 이 학교들이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고 네네. 그 결과도 공개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초등학교 3학년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요. 네. 학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아이들이 읽기, 쓰기, 또 세마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이거 제대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학원을 많이 가게 됩니다. 학교가 이제 그런 진단을 제대로 안 해주는 거죠. 중학교는 또 이제 중등교육이 바로 시작되는데 초등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 또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학년에서는 적어도 학교가 정확하게 학생들의 그 학력 수준을 진단을 해가지고 네. 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려면 네네네. 전국 석차라든지 뭐 네. 어느 정도 그래프 어디에 있다 정도는 네네. 알아야 할 텐데 그걸 공개를 하시는 그 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네.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학원 날 안 가셔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논란이었다가 사라진 일제고사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좀 다르죠. 이제 일제고사는 한날 한시에 친다고 해서 일제고사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형을 한 4가지로 문제 유형을 나눠가지고 좀 이렇게 학교마다 좀 다른 날 쳐도 되고 시간도 좀 다르게 해도 되고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공교육 강화 방안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네네. 이제 수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불안해서인데 네네. 이제 뭐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5달 남기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불안해서 학원 간다는 얘기들을 하고든요. 예. 정부의 의도와 현장 반응이 너무 다른 것 참 같아요.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지금 하겠다는 거는 계속 이제 그 정부 정책에도 들어가 있는 공교육 밖에서 출제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소위 킬러 문항을 제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보다 안정적으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건데 또 이제 학원에서는 또 이게 오히려 좀 불안하다고 또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소위 불안 마케팅이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이번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학원 더 다닐 필요가 없게 되고 학부모 학생들은 좀 더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불안을 조장하는 건 좀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사교육 줄이고 공교육 단단하게 만들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그렇죠. 네, 예, 물론 예, 없을 예, 겁니다. 예. 그런데 학부모 학생들이 알게 된 시점이 어쨌든 수능 150일 전이거든요. 네. 왜 지금입니까? 괜찮습니까? 이제 뭐 정부 정책에는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제 바로잡기에는 사실은 오래된 과정이기도 하고 뭐 이권 카르텔 얘기도 나오듯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또 그런 면에서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정말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꼭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을 문제가, 계기로 해서 본격화된 게 이제 6월 모의평가 뒤인데 네. 이 시험에 뭐가 문제였죠? 킬러 문항이 많았습니까? 킬러 문항이 사실 없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6일 날 발표를 할 때는 지난 3년간의 이제 수능 또 지난번에 했던 6월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항들이 킬러 문항들이고 어떤 문항들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학부모 학생들도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예. 킬러 문항의 정확한 기준이 뭘까요? 그냥 정답률이 낮으면 킬러 문항인가요? 이제 그 보시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대학 교수도 못 풀게 베베 꼬았다든가 네. 지금 얼토당토않게 정말 높은 수준의 그 문항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전문가 아니라도 보시면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저 문제를 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지만 대통령이 얘기한 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계 이권 카르텔 이게 네. 정확히 무슨 뜻이냐 질문을 네. 많이들 좀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용어긴 한데요. 네. 그게 이제 경제 범죄 용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들이 그 단합을 해가지고 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교육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자의 그 소위 이제 뭐 사교육 저는 다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일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는 정말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보도를 보면 수능 네. 출제위원들이 경력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긴다. 이걸 말하는 건지 정확히 그런 것도 사례들을, 있고요. 네. 다양한 단합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그동안 교육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철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행으로 돌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 교육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못했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신 거는 이제는 이걸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고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교육부로서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킬러 문항을 뺀다고 하니까 변별력 얘기가 나오면서 장관님이 출제 네네. 기법을 고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네네네. 하셨는데 그럼 조금 덜 어려운 준 킬러 문항이 그럼 많아지는 거냐 또 이렇게 그것도 학원에서 막 이제 네. 퍼뜨리는 내용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도한다는 뜻은 뭔가 하면 네. 그 사실 교육에서 평가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를 잘 내 가지고 어려운 문항도 있고 쉬운 문항도 있고 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한 아이들은 높은 점수를 받게 하는 게 교육 그 방법론의 기본인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킬러 문항이 있어야지 변별력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사교육 입장을 대변하는 궤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네. 수능은 뭐 난이도를 두고 뭐 관심도 뜨겁고 나중에 네. 평가도 뜨거울 텐데 수험생뿐 아니라 장관님도 좀 걱정과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그동안의 나쁜 관행을 바로잡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정말 안심하시라. 이걸 바로잡으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더 좋아지고 더 걱정할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여러 차례 직접 강조하셨듯이 네. 학부모들, 학생들 안심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